안녕하십니까. 필름의 KBG입니다. 연출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의도를 관객들에게 오차없이 전달해주기 위해 영화의 분위기와 색, 그러니까 톤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장면을 관객들에게 이해시켜줘야 이야기와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방식, 즉 대사와 나레이션은 자칫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직접적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 중간의 방법, 효과, 그 효과가 뭘까요? 네, 오늘은 영화 속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가 내린다 라는 구절을 소설이나 시나리오 속에서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것을 영상으로 구현해 영화 속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본다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장 단편적이고 단면적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밤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연상시킬 때 연관돼 상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둡고 우중충하며 습하고 불길한 이런 느낌 말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연관되는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앞선 느낌 그대로 영화에 사용한다면 불안함, 그리고 공포, 두려움의 감정에 부합하겠죠. 영화 고지전에서 중공권이 인해 전술을 펼쳐 공격당하기 전 폭우가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밤에 오는 비로 적들이 잘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또 달콤한 인생에서는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선우가 강 사장의 오해를 사 보복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역시 비 오는 장면으로 선우의 무력함과 억울함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감정들이 복선으로 작용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연출한 세븐에서는 영화 도입, 젊고 늙은 두 형사들이 처음 마주하는 장면서부터 비가 오죠. 이 도입부에 비해서는 거대한 사건이 이들에게 다가온다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괴물에서는 변희봉 선생님이 비오는 밤에 죽게 되고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오는 밤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고, 마더에서는 자신의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비오는 날 증거물을 들고 경찰서로 긴박하게 뛰어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비는 아니지만 설국열차에서는 추위와 함께 연상되어지는 단어 눈이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좁고 척박한 열차로 내모는 소재로 다가오죠. 앞서 소개해드린 감정과 달리 비가 주는 반대 감정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보편적이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로맨틱한 순간입니다. 비라는 소재는 특히 주인공이 야외에 있을 때 그들을 구속시켜주는 데 탁월합니다. 물론 주인공의 전사나 캐릭터의 배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들이 남자와 여자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면요? 굳이 우산이 없으면 더 좋답니다. 우리나라 로맨스 영화 90년도 후반대부터 2000년도 초반대까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소재이죠. 개인적으로 비가 내린다와 물의 단적인 속성만을 두고 봤을 때는 눈물과 많이 닮아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클라이막스 혹은 갈등이 해소될 때 비를 많이 사용해주지 않나 라고 해석해보기도 합니다. 영화 클래식과 노트북에서 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엿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전달해주고 있지만 비라는 회심의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면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리비안의 해적 3나 어바웃 타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3 세상의 끝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선상의 결혼식 장면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두 해적단의 싸움으로 얽히고 설켜 총칼과 포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전투를 하고 있는 도중 윌 터너와 엘리자베스 스완은 결혼을 올리죠. 이 장면은 폭풍우와 전투로 인해 어둡고 비명만 즐비하다가 잠시 쉴 틈을 부여해주는 장면인데요. 코미디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거와 짧은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종착점인 결혼을 이렇게 난장판인 곳에서 하다니 라는 생각도 잠시. 이 결혼식의 마지막 키스 장면은 제가 이제껏 본 키스 장면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해적의 해적다운 결혼식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즐겁고 자유분방하며 때로는 진지한 모습까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해적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방식에서 또 다른 결혼식 장면도 있습니다. 어바웃 타임의 결혼식 장면이죠. 팀을 연기한 도널 그리스는 극중에서 타임슬립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화창한 날 결혼식을 올리지 않죠. 오히려 주인공들은 물론이거와 하객들 역시 폭우와 함께하는 결혼식을 즐겁게 맞이하죠. 뭐든지 최고의 순간으로 돌리려는 보통의 타임슬립 영화와 달리 한 번쯤은 이라고 외치며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의 장면이기에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 비가 장엄하고 멋진 순간을 함께할 때입니다. 보통 이럴 때 내리는 비는 거의 모든 것을 실패한 그리고 낭떠러지에 있는 주인공의 재기를 다루거나 마지막 전투이거나요. 그럴 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튼 중요한 순간임은 틀림이 없고요. 비와 함께하는 주인공은 장엄하고 멋진 순간을 맞습니다. 그럼 어떤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퍼시픽 림이나 배트맨 vs 슈퍼맨 저스트 리그의 시작에서 볼 수 있죠. 퍼시픽 림에서는 괴물 카이주를 물리치기 위해 거대 로봇 예거가 출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의 전투를 할 때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위험있게 그려내고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첫 모습을 안각,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것 혹은 피사체의 시야보다 아래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수십 미터의 거대한 예거들이 겁나 멋있어지죠. 거기 또 모자라서 비와 바다를 헤쳐나가니 음악도 위풍당당하게 그런 부분이 제일 멋있죠. 멋있기만 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배트맨 vs 슈퍼맨 딱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영화입니다. 밤의 히어로인 배트맨, 그 반대의 슈퍼맨, 또 인간인 배트맨, 신과 동격이라 불리우는 슈퍼맨. 이 영화에서 비 내리는 장면은 딱 하나 존재합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싸움에 등장하죠. 그것도 비오는 밤에 말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역시 배트맨의 첫 등장을 안각으로 찍어주고 있죠. 특히나 인간인 배트맨이 슈퍼맨의 주먹을 받아내는 장면에서 슈퍼맨의 얼굴을 잡아주죠. 아주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의 비는 슈퍼맨의 당혹감과 동시에 배트맨의 용감함을 보여주고 있죠.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던 상하의 구조가 뒤바뀌는 순간이니까요.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영화들도 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 3인데요. 네와 스미스 요원의 마지막 싸움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네오와 승기를 눈앞에 둔 스미스 요원의 박빙의 싸움 장면에서 계속해 비가 내립니다. 장장 20분 동안 결투를 하는 그들의 싸움을 한치 눈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마치 그들 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투는 장엄하고 장대하며 이 시리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역할을 확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넘쳐서 문제죠. 살짝 과했어요. 살짝 과해요. 많이. 똑같은 단어로 장엄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장엄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사용된 영화들도 있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의 앤디의 탈출 장면이죠. 그때 내리는 비는 그가 쌓였던 오해와 누명을 비로소 씻겨내준 듯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앤디가 쇼생크에서 느꼈던 안에서의 속박을 몇십 년 만에 밖에서의 자유로 비와 함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비의 사용법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용법이었습니다. 비란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시켜주는데요. 긴장감 극대화, 공포감 조성, 동시에 관객들에게 극을 효과적으로 전달, 이해시켜주죠. 자, 여기까지 불안한 순간에 내리는 비와 로맨틱한 순간에 내리는 비, 장엄한 순간에 내리는 비까지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름밍의 KBG였습니다. 감사합니다.